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던 포드 자동차가 2024년 갑작스럽게 자사의 인기 픽업 트럭 F-50 라이트닝의 생산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기존 가솔린 모델과 비교해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이 등을 돌린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신형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약 56,000달러. 기후변화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전기차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의 배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쟁 상대를 넘어 전 세계 전기차 생태계를 움직이는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숨겨진 기술 전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제조 비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포드는 2023년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미시간과 버지니아 지역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순조롭지 않았죠. 포드가 사용하려던 배터리 기술의 원천이 바로 중국 푸젠성의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7%를 장악한 절대 강자입니다.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 공장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 아래 있다며 건설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포드 CEO는 이 시설은 포드가 100% 소유하는 자회사가 운영한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적 압력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포드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했고, 이 사건은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중국 없이 전기차를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중국은 이미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련된 디자인과 저렴한 가격의 모델을 쉴 새 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성장의 중심에는 바로 배터리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단 하나, 정부의 집요한 전략에 있습니다. 20여 년 전 중국은 머지않아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높이기 위한 해법은 전기차였죠. 여기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뒤덮은 스모그 문제가 더해지면서 전기차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내연기관 기술에서 석유를 따라잡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영역, 신에너지 자동차, NEV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전기차를 팔 때마다 기업에 최대 15,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고, 토지 임대권과 저금리 대출,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전기차 산업에 투입한 금액은 무려 295억 달러,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막대한 지원 덕분에 중국은 전기차 산업의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앞다퉈 뛰어들었습니다. 시내버스와 택시를 전기차로 교체하며 기업의 안정적인 수요를 만들어준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전시입니다. 이곳은 16,500대의 버스를 전부 BYD 전기버스로 교체했습니다. 그 결과 BYD는 단숨에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로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도 각종 혜택을 누렸죠. 충전료 할인, 무료 주차, 전용 도로 이용 등 전기차 소유자만을 위한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베이징에서는 내연기관차 번호판을 받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 하지만 전기차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배터리 성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시간이 길었죠. 하지만 정부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기준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 조치는 오히려 혁신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더 오래 가고 더 빠르게 충전되는 배터리를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외국 기업들은 사실상 중국 배터리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테슬라 역시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에 CATL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었죠. 2024년 중국의 신차 판매 절반 이상이 전기차였습니다. 이는 전기차가 이제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배터리 산업의 두 번째 무기는 공급망 통제력입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의 채굴부터 정제까지 중국은 전 과정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콩고, 칠레, 호주 등 전 세계 광산의 지분을 인수하며 원료 확보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습니다. 채굴보다 더 중요한 단계는 정제 과정입니다. 이 공정은 환경 오염이 심해 선진국들은 꺼리지만 중국은 이를 대규모로 수행하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정제의 60%, 코발트 73%, 니켈 6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의 목줄을 중국이 쥔 셈이죠. BYD는 1990년대에 휴대폰 배터리를 생산하며 기술을 쌓았고 그 경험을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배터리 제조 기반이 약했습니다. 한때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한국의 삼성 SDI, LG화학이 시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은 막대한 정부 지원과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원료의 절반 이상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충족한 차량은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이라는 뜻이죠. 중국 기업들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비싼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개발한 겁니다. CATL은 10분 충전으로 약 600km를 달릴 수 있는 LFP 배터리를 선보였고 BYD는 LF 블레이드 배터리자라는 혁신적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못으로 찔러도 폭발하지 않을 만큼 안전한 이 배터리는 공간 효율과 내구성 면에서도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LFP 배터리의 대부분이 중국산이며 테슬라 역시 모델 3와 모델 Y에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ATL은 이미 독일의 생산시설을 완공했고 헝가리에 추가 공장을 세워 유럽 시장을 공략 중입니다. 이제 유럽 자동차 회사들마저 중국산 배터리 없이는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들기 어렵게 된 것이죠. 포드도 결국 미시간주 마셜 지역에 CATL과 합작으로 미국 최초의 LFP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여전하지만 포드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현실은 명확합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산 배터리를 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콩고의 아동노동, 중국 내 소수민족 지역의 강제노동 등 인권과 환경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도 뒤늦게 전기차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전기차 구매 세금 감면과 배터리 공장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죠. 그러나 국내 수요를 자체 생산으로 충족하려면 2030년까지 835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이 15년간 투자한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합니다. 결국 미국과 유럽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기차 전환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의존을 끊기 위한 산업 자립을 택할 것인가.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세계 전기차 산업의 중심축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